영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처음 보는구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이불 덮고 산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때는 이미 아내가 숨을 거둔 지 꼬박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가 해주었던 마지막 버킷리스트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제게도 오는군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준 빨간 털실로 뜬 목도리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은 제게 남은 시간 동안 뼈저린 후회와 그녀를 추억하는 고독한 일상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건강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제 고백록입니다. 저는 평생을 흙만 만지고 살았습니다. 소도시 근교 평올리에서 50년 넘게 벼농사를 지었고 제 이름 김영감보다 벼농사 달인으로 더 불렸습니다. 아내 박씨 할멈은 늘 제 옆에서 묵묵히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저희 대화의 대부분은 날씨, 농약가, 그리고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이 되는 해에도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하지만 저는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여. 그 돈으로 필요한 포대라도 더 사야지. 낭만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전 재산은 50년간 모은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약 1억 원 남짓. 자식들은 이미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희 노후는 그 돈과 농사로 버는 약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고 무뚝뚝함이 익숙함이 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내려진 진단은 췌장암 사기.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잘 버티시면 1년 정도입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병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내가 죽기 전에 딱 3가지만 해보고 싶어. 첫째는 내가 늘 아껴뒀던 빨간 털실로 당신 목도리 떠주는 거. 둘째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하루 자는 거. 셋째는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저는 1억 원 남짓 남은 통장을 보았습니다. 이 돈은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니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결단했습니다. 남은 기간 내 모든 것을 바쳐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주겠다고. 이 선택은 50년의 무심함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으로 아내를 조심스레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뚝뚝했던 저는 아내의 소박한 첫 번째 소원인 빨간 털실 목도리를 위해 소도시의 작은 뜨개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고통 중에도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그 옆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소원이었던 바다가 보이는 펜션 여행을 위해 저는 300km 떨어진 동해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대여했으며 수백만 원짜리 여행 경비는 아낌없이 지출했습니다. 펜션에서 아내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다, 영감.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 후 돌아온 병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감, 당신 덕분에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고마워. 아내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농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비로소 서로에게 진정으로 의지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통증이 심해졌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소원인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고가의 항암 치료와 특실 입원 비용, 버킷리스트 실현에 쓴 비용 등으로 1억 원 남짓했던 통장 잔고는 불과 2개월 만에 2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아내를 위한 치료비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간 굳어진 제 무뚝뚝한 습관이 마지막 순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무능함과 비겁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저는 병실 문 밖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내 목도리 다 떴어. 저는 황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붉은 털실로 완성된 목도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박씨, 사랑해. 50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고백이었습니다. 제 고백 직후 아내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50년간의 결혼 생활이 가장 뜨겁고 진심 어린 단 3개월의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 삶의 가장 큰 기둥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빈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내가 없는 평올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떠준 빨간 목도리를 걸고 매일 텅 빈 밭을 거닐었습니다. 남은 돈은 1천만 원 남짓. 이제 제 노후는 막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사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전 가장 좋아했던 자리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했던 소설책들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아내에게 배웠던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이 제 입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남은 생을 아내가 제게 남긴 사랑의 유산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후회는 가장 강력한 배움의 스승이지만 그 배움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늦기 전에 표현하고 사랑하십시오. 건강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께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날 에피소드, 그 글에는 앞으로도 우리 시대 어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